초등학교 2학년 탑사고력 A 시리즈 6권 완북했는데 대단하네요. 어려운데. 탑사고력 B를 나아갈지 다른 출판사 교재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초2예요 지금. 초2면 팩토 레벨 2는 했을까요? 팩토 레벨 2 한번 하고 탑사고력 하는 건 어떨까요? 팩토 레벨 2를 하시거나 탑사고력 B를 하시거나. 탑사고력 B의 난이도가 상당해요. 그래서 높은 난이도로 도전해가는 것도 괜찮겠다 하면 탑사고력 B 하시고, 아니면 1031 보시거나. 1031은 지금 2학년 단계면 입문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1031 보시거나. 초급 보기에는 조금 이를 것 같고 1031 아니면 팩토 아니면 탑사고력 B도 난이도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거를 감안하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세 여자아이 왕수학 실력편 1-2학기 1학년 2학기 풀었고요. 연산은 2-1학기 하고 있는데 디딤돌 기흥으로 1-2를 한 번 더 풀고 있는데 디딤돌 기흥을 2-1로 넘어가도 될까요? 1학년이고요. 1학년 2학기 거 심화교재 풀었고요. 연산은 2학년 1학기 하고 있고요. 디딤돌 기흥 1-2를 한 번 더 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1학년 2학기 그러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디딤돌 기흥을 2-1로 넘어가도 될까요? 저는 넘어가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1학년은 좀 부족한 부분이 보였다고 하더라도 제일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고, 왕수학 실력편까지도 풀고 기흥 1-2를 다시 하는 건 저는 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1로 넘어가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낫습니다. 심화서의 정답률이 어느 정도 되면 다음 학기로 넘어갈까요? 정답률이 어느 정도 되면이 아니라 한 60-70% 정도 되면 그 심화서를 볼 정도는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나머지 30% 정도 내외에서는 아이가 어려워한 거니까 그 부분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틀리는 것들로부터 배우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게 나왔을 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공부하는 거죠. 말하자면 공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은 100% 다음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아주 어려워하는 건 배우게 되면 기억으로 저장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다루어 보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이제 힘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정답률이 어느 정도 되면 다음 학기로 넘어간다 이런 부분보다 정답률이 어느 정도가 60-70% 정도가 됐으면 할 만한 거였어. 근데 아이의 정서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나머지 틀린 문제들을 복습을 정확하게 한번 하고 넘어가자 정도에서 다음 학기로 넘어가시는 게 이롭습니다. 예. 지금 거에서 틀리는 건 다음 학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중복해서 나옵니다. 초등 문제집들을 쭉 보면 어려워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어려워하는 내용들은 그 교과 개념을 기반으로 한 내용이기보다 교과 개념을 뛰어넘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 뛰어넘는 것들은 매 학기 반복해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3, 4학년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고 4, 5학년에 나오는 내용이 있고 6학년에만 나오는 내용들도 있고 하지만 대체로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종이 테이프를 겹쳐가지고 붙인 거라든가 계속 나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2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계속 나옵니다. 수만 바뀔 뿐이죠. 분수도 나오고 소수도 나오고 계속 나오지만 핵심은 뭐예요? 종이를 붙인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지, 소수를 잘해서 이걸 잘하고 더하기 빼기를 잘해서 잘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 부분을 공부를 하면 다음에 또 나오는데, 아이들은 대체로 틀렸던 거 다음에 나오면 또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낮다고 해서 심화서 다른 걸로 또 풀고 하기보다는 틀린 것들을 어떻게 한번 학습을 제대로 하고 넘어가느냐. 이게 꼭 복습을 하셔라가 아니라 이 책을 할 때 틀린 것들이 틀렸으니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라고 제대로 배우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죠. 많이 틀린다고 해서 다른 책을 또 풀고 이런 기준이라는 건 저는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집에서만 문제집 풀고 있습니다. 기억 만점 하고 있고
연산은 기적의 계산법, 디딤돌, 소마셈 등 하고 있습니다. 원리셈을 이제 알았는데 지금 하는 1학년 교재 끝나면 2학년 원리셈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1학년 걸 더해줘야 할지요? 아니요. 더해주시지 않아도 되고요. 소마셈 하시고 소마셈 1학년 거 끝나면 원리셈 2학년 거로 그대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소마셈도 장점이 있겠지만 원리셈이 이제 제가 소마셈 예전에 벌써 오래됐어요. 12년 전이네요. 12년 전에 소마셈 개발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연구소장으로서 소마의 연구소장으로서 소마셈을 썼었고 제가 출판사를 만들면서 소마셈 쓸 때 처음 써본 출판 연산 교재였기 때문에 만들고 나서 단점들을 모아서 원리셈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만들고자 했던 책이고 원리셈은 또 그 이후에도 개정하면서 계속 단점들을 보완해 나갔으니까 원리셈으로 이어서 하세요. 1학년 아이 CMS 사고력 기프티드 수업 듣고 있어요. 잘하는 아이네요. 집에서는 1-1 디딤돌 기본응용 최고 수준 최상위 풀고 1-2 디딤돌 기본응용 끝나갑니다. 눈높이 연산, 빨강 연산 풀고 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봅니다. 이번 성대 경시 후기 시험 봤어요. 지금은 KMA 준비 중입니다. 경시까지 하면 심화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에서는 부족함이 없는데요. 사고력 학원 다니면서 그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도 듣고 있고 집에서 최고 수준이나 최상위도 풀고 있고 하니까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건 따라하면 풀리는 초등수학을 심화서로서 한번 써보시죠. 이 정도의 연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시 자체로는 기출문제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기출문제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경시는 평소에는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된다가 저는 이제 양적으로도 그렇지만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논리들을 배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따라하면 풀리는 초등수학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동영상 강의도 같이 있는 책이니까 초1에 만점한 기응, 연산 문제집 등으로 집에서 공부합니다. 교과 문제집이 2학년 거 거의 끝나가서 최상위 S 풀려보려고 하는데 너무 교과 대비만 해주는 걸까요? 초1에 만점한 기응, 연산 문제집 등으로 집에서 공부합니다. 교과 대비만 해주는 걸까요? 라는 부분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실제로 풀려보시면 기본교재는 생각보다 쉽네 라고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저는 이렇게 느껴요. 이걸 꼭 풀려야 될까? 이렇게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사고력 교재나 이런 것들 교과 대비만 해준다가 문제는 아니고요. 교과 문제집이 가지고 있는 수준이 이러니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사고력 교재들을 통해서 재미있고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해주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고력 교재를 추천해 드립니다. 딱 3개 이제 답변을 한번 해볼까요? 초2 남아 선행은 3-1 기응, 연산 3-2 하고 있고 이번 6월부터 보낸 수학학원에서 수학머리가 좋다고 지역에서 유명한 대형학원 시험을 보자고 하셔서 달리고 있어요. 초2면 황소일 것 같은데요. 6월부터 지금까지 2학년 심화 문제집 12권 정도 끝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해서 시험을 보고 상위반에 합격하는 게 수학머리가 좋은 아이가 맞는 건지 늘 의구심이 들어요. 괜찮은 걸까요? 자,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아이가 이미 잘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이겨내고 자기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초등학교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목표를 심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과학자가 되겠다. 그럼 영재고를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훈련을 해서 시험을 본다라는 부분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거,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실수도 적고 실수가 사라지거나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감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수학적인 자존감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아이가 그 과정을 잘 이겨낸다면 공부는 충분히 많이 하면서 더 많이 성장하는 거죠. 다만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비인간적으로 공부를 많이 시키는 건 저도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서적인 부분에서 어머님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학습적으로는 전 문제 없어 보여요. 자, 이제 2가지 질문 남았습니다. 초4 아이까지는 집에서 기탄 연산, 밀크티, 최상위 풀고 있는데 최상위 단원별 레벨업 부분 문제를 반 정도 혼자 풀고 있어서 초 5, 6때는 학원 보낼까 하는데 주변에 학원 보니 문제집 혼자 풀고 선생님이 채점하고 틀린 것은 설명 없이 혼자서 답 찾아오게 무한 반복한다는데 학원 보내는 게 맞는지, 지금처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해요. 지금 설명해 주신 학원은 뭔가 가르쳐 주는 학원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관리해 주는 학원이네요, 느낌이. 만약에 관리해 주는 학원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은 그런 관리를 통해서 집에서 엄마하고 할 때보다는 공부를 많이 하게 될 테니까 관리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겠지만 저는 사실은 아이들을 잘 이끌어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아는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학습은 선생님에 대한 믿음,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생각은 다르고 교육이라는 건 답이 있진 않다 보니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말하자면 어머니 써주신 것과 동의를 하는 바예요. 네. 그렇다면 그런 학원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아이가 충분하게 공부를 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걸 이겨내고 자기가 해낼 수 있다면 관리도 되게 중요하죠, 학원은.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재가 있어서 한 번 더 개념을 잡아주고자 해서 다시 풀리고 있어요. 이거는 아까 한 번 더 풀린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해야 될까요? 말씀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문해길 심화서도 디딤들 최상위 같은 심화서에 속할까요? 그럼요. 성격은 좀 다르지만 문해길은 응용 심화 문제에 대한 문제들, 이제 저는 경시의 입문 같은 책이고, 예전에는 대치동에서 초등학생 아이들 교육을 하면서 경시 입문서로 문해길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문해길은 장단점이 분명한 책인데요. 좋은 문제들이 많은 반면, 그 좋은 문제들이라고 하면 심화로 가면서 이 정도 문제들은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아 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다 모여있는 반면에 내가 잘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학습이 될지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자체를 말하자면 누가 가르쳐 주거나 혼자 해결이 될까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학습하기에는 참 어려운 책이고요. 수학 문제를 다양하게 담고 있는 문제집으로 보면 문제들은 참 좋은 책입니다. 최상위와의 차이는, 최상위는 딱 교과 영역만 담고 있다면 문해길은 교과를 넘어서는 영역도 담고 있어서 최상위에 없는 내용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최단거리 찾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과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경시에 나오거나 원래는 최단거리 찾기가 교과 과정은 고등에 나오지만 초등에도 종종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차례대로 잘 그려보면 답이 찾아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오는데, 문해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교과 외의 문제들도 담고 있다라고 그런 차이를 아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들이 밑에도 더 많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또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부터의 방송을 잘 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다음 주부터 방송은
여기 제 개인 인스타에서 그동안 해왔는데요. 벌써 몇 달간 해왔는데 다음 주부터는 법인 계정, 아니, 저희 회사 계정에서 천종현 수학연구소 계정에서 할 예정이고, 계정은 숫자로 1000, 영어로 maths 계정에서 할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많이 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감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